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 영상은 그동안 마인크래프트 자체만 이용해서 코딩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쭉 말해왔죠. 거의 언 10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뭐 기타 등등 여기에 뭐 다른 툴킷 이것저것 애드온 붙여갖고 다른 공부를 해야지 된다. 야, 어른들이 이 언어를 하니까 컴퓨터 언어를 하니까 너희들도 어렸을 때 이 컴퓨터 언어를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말해왔습니다. 그죠? 마인크래프트 자체든 뭐든, 하다못해 스크래치든 뭐든, 그냥 그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어떠한 툴이든 언어든 열심히 하면 그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꼭 C 언어, 기타 등등의 어른들의 언어를 어려서부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취지에서 말한다면 미국에서 블록 코딩을 하니까 우리도 블록 코딩을 해야지 돼. 블록 방식이 코딩이 곧 코딩이야. 이런 정말 앞선 잘못된 방향보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이건 완전히 엉터리의 그 주장을 하는 채널도 있고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 어른들이 많은데 정말 그거는 잘못된 길 정도가 아니고 거꾸로 그냥 아래로 내려보내는 그런 선동이긴 하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바뀌지는 않고요. 여전히 학생들은 분명히 전 세계의 그 흐름, 트렌드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데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뒤에서 멱살을 딱 잡고 뒷덜미를 잡고 야, 저 밑으로 내려가. 그 밑에가 어디냐? 미국의 컴퓨터 자체를 다뤄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물론 하이테크, 우리보다 훨씬 더 하이테크도 많은데 반대로 저 로테크의 끝도 미국에 많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는 뒤처지면 안 돼,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돼 하고서 야, 그 학생들도 어떻게 좀 컴퓨터의 코딩 세계를 좀 데리고 와봐 하고서 만든 게 블록 코딩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에 있던 학생들을 다 무시하고 그 미국의 최하위권으로 내려보내는 잘못된 정보를 흐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슬픈데 어찌됐든 마인크래프트 자체만으로도 코딩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앞부분에 좀 약간 불쾌한 정치적인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학생분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지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세계거든요. 예. 아이고, 밤이 됐네요. 일단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예. 예전에 마인크래프트로 코딩을 하려면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좀 빠졌어요. 그건 플로팅, 그러니까 실수 연산 부분이 빠지면서 수학적인 처리가 좀 부족했고요. 변수에 대한 선언이나 변수 관리가 좀 어려웠어요. 다시 말해서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마인크래프트에서 온전한 코딩을 다 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을 만들고 스코어보드 같은 걸 만들고 뭐 이것도 만들어서 시스템적인 구성을 다 완성해야지만 됐거든요. 그 부분이 좀 어려웠죠. 그 부분이 부족해서 스크래치보다는 등급이 낮은 상태였어요. 사실 스크래치도 랭귀지, 컴퓨터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컴퓨터 언어가 되려면 스크래치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지 되는데 아마 채우지 않을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쓰는 코딩 툴인데, 교육용 툴인데, 그 모든 기능까지 다 넣으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언어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몇 년 전에, 아마도 코로나19 직전이었을 거예요. 직후인가 직전인가 스크래치도 언어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인원이 쓰고 있는 컴퓨터 언어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사용량에 따라서 등급을 순위를 매기거든요. 대략 한 1000개 정도를 관리를 해요. 실제는 더 많은데 1000개까지만 관리를 해요. 그 안에는 툴은 빼고 언어만 관리를 하거든요. 스크래치가 이곳에 원래는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툴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예, 코로나 전후 그때부터는 들어왔죠. 예, 그래서 블록 코딩의 스크래치까지는 언어로 분류를 하고 그 언어의 마인크래프트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인크래프트 물론 마인크래프트의 플러그인들에서 쓰는 자바나 파이썬이나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옛날부터 있던 정상적인 언어들이었고요. 걔네들 빼고 걔네들은 어렵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그거 공부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 그 언어가 남아있는다, 살아있다, 그럴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인크래프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코딩 공부가 되니까 마인크래프트, 순수한 마인크래프트만 가지고 코딩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마인크래프트의 순수한 내부 코딩 요거 자체로 언어로 분류되진 아마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구성이 다 됐다. 그 얘기는 1.20 버전 때 들어오면서 두 가지의 명령어 체계가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랜덤입니다. 랜덤. 랜덤 밸류하고 뭐 1부터 마인크래프트 코딩은 점점으로 하잖아요. 1보다 1보다 크면 점점, 뭐 점점 100 하면 100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하는데 랜덤은 몇부터 몇 사이의 숫자를 랜덤으로 골라줘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2부터 80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2부터 8 할까요? 보기 편하게 2부터 8 하면은 난수 5를 생성해 줘요. 할 때마다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무작위거든요. 할 때마다 같은 값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2부터 8 사이의 값을 골라준다. 이게 규칙상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지 돼요. 예, 아이고. 예. 요 1부터 2까지 요런 건 됐네. 얘도 되네. 하나는 안 되나? 그러면 예, 2 이상이죠. 아, 그렇지. 1 또는 2를 무작위로 골라줘. 예, 그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 가지고 무작위로 골라줘. 무조건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랜덤이 있습니다. 랜덤. 랜덤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롤 롤도 똑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뭐 이름을 정해요. 예, 무작위로 아무 이름을 이렇게 놓으면 그 난수를 어떤 특정 변수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그 변수를 호출하면 그 난수 값을 관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랜덤은 사실은 아주 심플한 구성 요소긴 하지만 꼭 중요하고요. 랜덤이 없던 그러니까 랜덤을 구현하고 싶은데 랜덤 어떻게 하지 했던 그 책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있었네. 제 책 중에 맞아요. 마인크래프트로 배우는 코딩 책 여기 있었네. 이 안에 자, 이거 하던 시절에 자판기를 만들었었나? 이 책 안에 자판기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 자판기, 그러니까는 플레이어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사람은 먹을 걸 받고 어떤 사람은 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엉뚱한 걸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재미삼아 하던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레드스톤 회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랜덤으로 하면 됩니다. 랜덤이 수학적인 연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구성 요소긴 해요. 예,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거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녹화한 게 아니고, 어, 매크로? 이게 바로 매크로라는 명령어가 뜨나? 안 뜨죠. 원래 펑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매크로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매크로가 이제 제대로 활성화가 다 끝났거든요. 물론 뭐, 디버깅도 해야지 되고, 구성 요소를 좀 더 쓰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표지판은 한 면만 됐었잖아요. 예전에 표지판은 이렇게 여기다 뭐라고 쓰면 한 면만 되고, 뒷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고서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부시는 경우가 간혹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면을 쓸 수가 있는 표지판으로 바뀌면서 표지판을 관리하는 코드들의 구성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펑션이란 명령어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미지수지만 아직 예상치 못한 그 버그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이제 끝났어요. 예, 수학적인 처리가 다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얘기도 해야지 되는데 예전에 이 책이 있었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이 책을 먼저 보면 좋은데 이게 또 레뷰라는 언어가 또 들어가 있어서 레뷰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참 좋을 수가 있지만 레뷰를 공부 안 하고 마인크래프트만 하는 학생들한테는 너무 과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마인크래프트 명령어를 활용하는 측면의 방향성은 이 펑션을 썼어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채팅창에 명령을 하나하나 치는 거, 어, 할 만한데 하다가, 너무 많이 쳐야지 되는데 좀 쉬운 거 없나 하다 보니까는 명령어 블록, 명령어 블록으로 뭔가 했단 말이에요. 할 만한데? 명령어 블록 여러 개 붙이면 이거 뭐 한 번에 실행되고 아주 좋은데? 했어요. 근데 명령어 블록 뭐 몇 개, 몇십 개로 안 되는 코딩들이 그런 그 구성 요소들이 아주 많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지 되냐? 펑션을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명령어를 단번에 실행해주는 방식을 펑션이라는 파일에 명령어를 쭉 넣고 관리할 수가 있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펑션을 쓰고 펑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제 매크로까지 쓸 수가 있고요. 매크로뿐만이 아니고 펑션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더 추가되고 관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이제는 삼각함수는 당연히 쓸 수가 있고요. 삼각함수를 쓸 수 있다는 뜻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플로팅 연산, 그러니까 실수 연산이 가능하다. 예, 그렇게 되면 예, 말 그대로 코딩이 되는 거죠. 완전한 코딩.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든다면 프로그래밍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코딩과 프로그래밍의 그 차이는 수학을 기반으로 했냐 안 했냐 그 차이거든요. 물론 산수만 하고 뭐 구구단을 외워서 공부한 학생들은 코딩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어른들이 이 지구 전체로 보면 상당한 과반수 이상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다 그러고 살거든요. 굳이 수학을 안 하고 그냥 구구단 외워도 외워서 사는 어른들이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나는 수학이 너무 좋아. 수학 공부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래밍 또 하면 좋죠. 나는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될 거야 하면 당연히 아예 그냥 대놓고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프로그래밍 난 컴퓨터 싫어. 근데 난 수학 좋아. 그러면 프로그래밍 공부를 청소년기쯤에 한 번쯤 해보면 현대 수학, 그러니까 쓸모 있는 수학과 쓸모 없는 수학을 구분할 수가 있죠. 우리 그 뭐 수능만 보고 하면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돼서 공대를 가거나 또는 어른이 돼서 수학을 진짜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내가 하는 수학이 다 쓸모가 없는 수학이거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쓸모있는 수학과 쓸모없는 수학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시점부터는 마인크래프트, 순수한 마인크래프트로만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펑션, 매크로 이 예제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복잡해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저는 준비됐으니까 관련된 영상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진짜인지 확인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 그 영상을 올리는 건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예, 고맙습니다.